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에게 외로움과 불안감을 안겨주기가 쉽죠. 완벽하진 않더라도 부모가 자녀와 진심으로 교감하면요, 그 자녀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받고 싶어하는 자녀의 욕구를 좌절시키는 부모가 적지 않죠. 그런 부모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 4가지 유형의 부모는 정서적 미숙함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정서적으로 미숙하면 공감을 잘 못하고 감정이 불안정하고 민감성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자녀에게 외로움과 불안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의 첫 번째 유형은요, 감정적인 부모예요. 이런 부모는 어린애 갖고 유치해서 자주 통제력을 잃고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죠. 또 사소한 일에도 아주 화를 벌컥 내면서요, 감정에 지배되고 흑백 논리로 세상을 바라본답니다. 그들은 원한을 잘 품고 감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들죠. 게다가 변덕스럽고 불안정해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혹은 물리적으로 행패를 부리면서 주변 사람들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40대 A씨는 독립을 했어요. 어느 날 A씨가 과로로 몸살이 나게 됐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요,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A씨가 엄마, 나는 지금 푹 쉬고 싶어요. 쉬게 되면 금방 나을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도 A씨 엄마는 굳이 딸을 찾아왔어요. 엄마를 보자 A씨가 화가 났죠. 화를 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엄마는요, 나는 그냥 네 상태가 궁금했을 뿐이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그 엄마는요, 딸의 상태를 확인하기보다는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달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는 부모의 격렬한 분노와 증오, 그리고 절망과 같은 것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엄청나게 눈치를 보게 되죠. 또 부모의 자해나 공격적인 행동 때문에 굉장한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요. 부모의 오락가락하는 감정 상태를 수시로 겪으면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감정과 기분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죠. 극성스러운 부모도 정서적으로 미숙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모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고 자녀에겐 남다르게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은 목표지향적이고 매우 강한 추진력으로 아주 바쁘게 살아요.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걸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저 자기가 꿈꾸는 자녀의 삶을 위해서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면서요, 자녀를 통제하고 간섭하려 해요. 겉보기에는 자녀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는 것 같으니 그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는 잘 드러나지가 않죠. 하지만 그들의 미숙함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너에게 이로운 게 뭔지 나는 다 알아, 이렇게 말하거나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너도 이걸 관심 가져야만 해 라고 우길 때가 그런 거예요. H의 아버지는 딸의 의사를 무시한 채 딸이 법대를 가야 한다고 밀어붙였죠. 아버지는요, 자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걸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런 아버지를 딸은 참을 수 없었지만 자신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기 때문에 불안해서 아버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H는 법대에 진학을 했고요. 진학한 후에도 아버지는 딸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집에 11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요. 당혹스러웠지만 딸은 반항은 꿈도 못 꿨죠. 시간이 흘러서 딸이 변호사가 됐어요. 하지만 외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딸의 마음은 만족감이 없었고요. 늘 불안하고 뭔가 공허했어요. 이런 부모의 자녀는 어떨까요? 부모가 자녀의 필요나 욕구는 무시한 채 뭔가 더 해야만 한다는 쪽으로 밀어붙이니까 자녀는 항상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느끼거나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닐까라고 느끼죠.
또 평가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강박적이 되거나 의욕을 잃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의 유형 세 번째는 수동적인 부모를 둘 수 있어요. 이 유형의 부모는 화가 나 있거나 강압적이지 않아서 괜찮은 부모처럼 보여요. 이들은 자신의 욕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녀를 약간 공감해 줄 수도 있죠. 더러는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요, 아이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도록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는 부모를 좋아하고 부모와 함께 하기를 바라죠. 하지만 그들은 주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한이나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요. 이런 부모는 아이가 해로운 환경에 처해도 외면하면서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해도 못 본 척하면서 현실을 외면해요. 심지어 어떤 엄마는 아이를 때리는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 가끔 자녀를 엄하게 대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기도 하죠. 그들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자신이 부모의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부모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부모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을 떠나버리거나 쉽게 자녀를 버릴 수도 있어요. 성질이 급한 큐의 엄마는 큐를 자주 때리곤 했어요. 반면에 아버지는 아주 다정다감했죠. 그래서 큐는 아버지를 좋아했고 단 하나의 안식처로 아버지를 늘 생각하곤 했어요. 엄마가 이유 없이 큐를 때릴 때 아버지는요, 마당에서 헛기침을 어흠 이런 식으로 하곤 했어요. 그 헛기침 소리를 들으면서 큐는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해주고 있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상황에 개입해서 아버지가 학대를 멈춰주기를 바라는 기대 같은 건 전혀 하지를 못했죠. 이런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편안함과 안정감을 마음껏 누리지 못해요. 그럴지라도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는요, 부모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죠. 또 이런 부모의 자녀는 부모와 어느 정도 친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로부터 버림받게 되면요, 그 상처가 더 깊을 수도 있어요. 거부하는 부모 또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의 예가 될 수 있죠. 이런 부모는 아이를 귀찮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할 때만 행복해 보여요.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불같이 화를 내고 명령하듯이 말을 하고 자녀의 요구를 받아주려고 하지 않죠. 간혹 아이와 함께 해주기도 하지만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나누지는 않아요.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기 싫어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일부러 멍한 시선이나 적대적인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해요. 그들은 공감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부모예요. 마치 주변을 벽으로 둘러치고 있는 것 같죠. 감정적으로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냉담의 모습의 엄마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모든 게 그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가족들은 본능적으로 그들을 화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죠. 피해 아버지는 아들이 뭔가를 함께 하자고 하면 의존적이라고 야단을 치면서 짜증을 부렸어요. 물론 아들의 스킨십도 거부했고요. 아들의 단점이나 못하는 것만을 지적하기 일쑤였죠. 아들이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할 때도요, 말을 중간에서 팍팍 자르면서 빨리 끊으려고 하거나 아내에게 수화기를 그냥 넘겨버렸어요. 이런 부모와 사는 자녀는 어떨까요? 부모의 태도를 보면서 자녀는 자기 스스로를 가치없게 여기고 자기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하죠. 지금까지 자녀를 외롭고 불안하게 하는 4가지 유형의 부모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4가지 스타일의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는 모두 다 자아를 박탈당한 기분을 느끼기가 쉬워요. 이런 부모는 대개 한 가지 범주에 속하지만 일부 부모에겐 4가지 유형의 특징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이 어쩌면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시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픔을 당당히 마주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에 아픔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게 되죠. 또 만일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상담심리다 뽀요였습니다. 구독과 시청 감사해요.